이번 시간엔 컬렉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컬렉션은 데이터를 뭉텅이로 다루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루지 않고 여러 개를 뭉텅이를 그냥 한꺼번에 다루는 게 그게 컬렉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열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배열은 그냥 데이터의 나열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딱 정해져 있고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딱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티저 10칸짜리 배열 그러면 인티저 32비트잖아요. 320비트가 그 메모리에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배열은 크기를 바꿀 수도 없고 또 뭐 중간에 뭐 예를 들면 10칸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네 번째 칸에다가 뭔가를 삽입하고 그 이후로는 뒤로 한 칸씩 다 미루고 싶다. 또는 중간에 어떤 엘리먼트를 제거하고 또 뒷부분을 다 당겨서 붙이고 싶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컬렉션은 좀 다르죠. 컬렉션은 배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데이터의 나열인데 컬렉션은 거기다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리무브 할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별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다 나눠 갖고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보면 크게 컬렉션하고 맵이 있는데 맵은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서브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맵도 그래도 전체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하나로 포함되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자식은 아니다. 그래서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제일 큰 특징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뽑아내서 루프를 돌리면서 그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쭉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맵은 그게 안 된다. 그렇고요. 이제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set, list, q, dq, map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et은요 중복 엘리먼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set 인터페이스는 컬렉션 중에서도 중복을 포함하지 않는 중복 엘리먼트를 허용하지 않는 걸 set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일 뭐 트럼프 카드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무늬가 4개 있잖아요. 그래서 52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혀 중복되지 않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서로 다른 엘리먼트의 집합 그걸 쓸 때 셋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52장 카드 그런 게 하나의 셋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리스트. 리스트의 특징은 순서가 있어요. 셋은요. 셋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값을 애드 시켜도 그 애드한 값이 애드한 순서대로 그 셋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어떤 순서대로 돼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셋을 쓰는 거예요. 리스트는 반대로 이게 이제 이걸 오더드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리스트에 애드를 하면은 넣은 순서대로 들어가요. 리스트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화면에 보여줄 때, 목록 보여줄 때 우리가 SQL문 작성할 때 뭐 order by나 뭐 해갖고 화면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순으로 보고 뭐 최신순, 뭐 인기순 그런 식으로 볼 때 다 순서를 세팅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에 넣으면은 데이터베이스 셀렉트해서 넣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꺼내 쓸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데크라고 그러죠. q 데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씩 볼게요. Q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메모리란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들어갈 수만 있고 한쪽에 나올 수만 있어요. 이런 걸 Q라고 그래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first in, first out, 약자로 하면 FIFO, 그래서 FIFO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Q는 FIFO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마스크 살 때 줄 서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든 사람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사고 그리고 나가죠. Q예요. 줄 서는 게 Q입니다. 그리고 또 버스 탈 때 앞문으로 타서 뒷문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먼저 탄 사람이 뒷문으로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Q라고 하고, 스택은 한쪽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하고 같은 문일 때 그걸 스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택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속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이 겉에 있을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last in first out, 약자로 LIFO, 그래서 LIFO. 그래서 FIFO는 Q, LIFO는 스택이 돼요. 스택으로 되는 대표적인 모양이 우리 고속버스. 고속버스 보면은 문이 이제 앞문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탄 사람은 제일 뒷자를 가갖고 제일 늦게 내리죠. 그리고 제일 늦게 타서 문에 매달린 사람이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내리게 되겠죠. 그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크라는 게 있는데, 이 데크는 양방향이 다 열려 있고 양방향으로 다 들어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크가 있으면 Q랑 스택은 데크로 Q와 스택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크만 있으면 Q랑 스택은 사실 필요가 없다. 데크 하나로 다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맵은, 그래서 데크는 양방향 Q를 말하는 거예요. 리포, 피포 모두 가능하고, 맵은 키랑 값을 매핑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중복 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맵은 그러니까 값이, 그러니까 여러 엔트리가 쫙 엔트리의 컬렉션인데, 엔트리 하나에 키 하나, 밸류 하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 밸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키는 중복 키를 허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키인 게 들어가면 어떤 키를 딱 넣었을 때 밸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키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키를 넣었더니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나 여러 개가 있으면 밸류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맵의 키들이 사실 셋이에요. 그 부분은 이따 맵에 그 실습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 리스트, 큐, 데크, 맵이 그런 특징들이 있고, 각각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클래스들이 있어요. 셋을 구현한 거는 해시 셋, 리스트를 구현한 건 어레이 리스트. 데크는 Q의 자식 인터페이스거든요. Q의 기능을 확장한 게 데크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Q인데 그 Q에서 양방향을 다 넣고 빼는 게 이렇게 확장한 게 데크고, 이 데크의 그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어레이 데크인데, 이 어레이 데크가 Q랑 스택 기능까지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의 맵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서브 클래스는 대표적인 임플리먼트라고 그러죠. 해시 맵이 있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컬렉션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
7장 페이지 402의 예제 7-1 거기 보면은 벡터 EX라는 예제가 있어요. 그런데 벡터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벡터는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필요 없을 때는 어레이 리스트 쓰는데, 이 동기화, 스레드 세이프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을 하고 나면 동기화가 뭔지 스레드 세이프가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벡터 오브젝트를 여러 멀티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할 때 그때도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스레드 세이프고, 실제로 여기처럼 특정 메서드 안에서 한번 선언하고 메서드 끝나면 버리는 거, 이런 건 동기화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메서드에서 자기가 혼자 로컬 베리어블로 쓰는 거니까. 그럴 때는 벡터를 쓸 필요 없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해와서 그거를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갖고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여러 멀티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사용자 한 명이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벡터를 써서는 안 되고 어레이 리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실습하는 거를 벡터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제네릭으로 선언합니다. 이건 뭐예요? 리스트 오브 인티저. 이 인티저의 리스트란 말이죠. 리스트에 값이 들어가는데 리스트 컬렉션인데 전부 인티저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컬렉션을 쓸 때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서로 다른 타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엘리먼트는 사실 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타입들이 전부 다 쭉 인티저만 들어간다든지 쭉 스트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네릭으로 쓰는 겁니다. 그 여기도 역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티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앞에 인티저를 보고 타입을 추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리스트는 정수 리스트다. 그리고 이제 우리 컬렉션에 리스트 컬렉션에 값을 넣을 때는 add를 씁니다. 그래서 add에서 5, 4,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데 리스트는 ordered 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대로 add 한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5가 제일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이터의 뒤에 계속 붙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add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5, 4, 1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값만 딱 쓸 때는 그때는 맨 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자를 2개 넣고 앞에다가 인덱스를 넣으면 그 인덱스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인덱스가 0이잖아요. 0, 1, 2. 그럼 요 2 자리에 마이너스 1 자리에 100을 지금 애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 자리에 100이 들어가면서 1은 뒤로 밀려갖고 뒤로 가겠죠. 그래서 5, 4, 10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중간에 이 앞에다 한 번 더 출력을 여기다 해보면은, 그쵸, 여기서 출력한 거는 여기서 출력한 거는 5, 4, 1, 그쵸? 그리고 이 밑에서 여기서 출력한 거는 이거. 그리고 엘리먼트 개수는 지금 현재 4개가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위치에 지금 엘리먼트가 5, 4, 10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특정 위치 엘리멘트를 찾으려면 get을 쓰고 get 안에다가 인덱스를 쓰면 돼요. 그럼 3이면은 0, 1, 2, 3 세 번째 인덱스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덱스 3의 엘리먼트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엘리먼트들을 쭉 돌려가면서 하나씩 꺼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for문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for에 이 콜론이 있잖아요. 콜론 뒤에다가 컬렉션을 쓰고 그 앞에다가 그 컬렉션 안에 들어간 타입 그 하나씩 꺼내는 그 타입을 여기다 쓰고 꺼내서 담을 변수를 m으로 쓰면은 루프를 돌면서 컬렉션에 있는 게 그 엘리먼트가 하나씩 다 m에 여기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쭉 루프가 지금 여기가 엘리먼트가 4개 있으니까 루프가 4바퀴 돌겠죠. 4바퀴 돌면서 하나씩 출력하면 5, 4,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03 예제 7-2 포인트 벡터 EX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타입 아규먼트에 포인트를 넣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는 포인트 리스트가 되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다가 포인트를 3개를 넣었어요. 2,3짜리 마이너스 5,20 30, 마이너스 8 잠깐 포인트를 보시면 포인트 클래스는 그냥 2차원 점을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있고 디폴트 컨스트럭터 있고 이렇게 값을 초기화하는 컨스트럭터 있고 그리고 getter, setter들이 있고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있고 이런 일반적인 보통 포인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점 3개를 넣어서 하나씩 넣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요 결과요. 그래서 넣은 순서대로 2,3, 마이너스 5,20, 30,8 요 모양은 뭐예요? toString에 있는 그쵸? 포인트에 toString에 있는 모양이고 리스트의 toString은 포인트의 toString을 컴마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의 toString이 실행되면서 여기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move 1 하면은 인덱스 1번에 있는 포인트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덱스 1번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 2,3, 2,3, 30,8, 30, 마이너스 8, 여기에 남겠죠. 그 다음 특정 위치 엘리먼트 찾기 이것도 인덱스 1번의 엘리먼트를 꺼내면 포인트가 들어있을 텐데 요게 인덱스 0번이고 요게 인덱스 0번이고 요게 인덱스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포인트 30, 마이너스 8 이렇게 출력되고요. 모든 엘리먼트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아까처럼 리스트 타입을 for문으로 돌려요.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꺼내는 걸 요 P에다 담아갖고 그 P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2,3, 30,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2개를 했습니다. 이제 set 인터페이스와 그 인터페이스 구현체 해시셋을 사용하는 예제를 하겠습니다. 이 set 예제는 지금 책에 set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구현체로 new를 해갖고 생성을 합니다. 이게 지금 타입 아규먼트로 스트링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스트링의 셋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이 쭉 이제 모여있는 컬렉션이 될 텐데 이 셋의 특징은 같은 스트링은 들어가지
같은 이제 여기 엘리먼트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같은 스트링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워드에다가 자바를 넣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넣었는데 자바를 또 넣으면은 이 자바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리스트에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자바 넣으면 순서대로 자바 데이터베이스 자바 이렇게 들어가는데 셋에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자바 넣으면은 자바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 앞에 있던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는 순서도 어떤 게 먼저 들어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셋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걸 쓰려면 셋을 쓰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는 리스트를 쓰는 거고 셋은 순서보다는 중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즈를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랑 자바가 찍혀요. 그쵸? 자바를 먼저 애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했는데 순서에는 지금 상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또 애들 했지만 이 자바는 들어가지 않고 원래 두 개 있는 것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컨테인즈는 뭐냐면은 컬렉션에 컨테인즈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엘리먼트를 넣으면은 실제로 이 엘리먼트가 이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컨테인즈가 true를 리턴하면 이 메소드가 이 엘리먼트가 있는 거고 false를 리턴하면 엘리먼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 set은 실제로 이 자바라는 여기 있는 걸 애드하기 전에 컨테인즈를 해서 그쵸? 이미 있으면은 있는지 확인해서 이미 있으면 넣지 않고 없을 때만 넣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자바는 컨테인즈 하면 true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안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et도 또한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렉션은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루프를 돌리면은 다 순서대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워즈를 쓰고 루프를 돌리면은 하나씩 빠져나오는데 set of string이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스트링이겠죠. 그 스트링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뽑아서 출력을 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자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예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센 예제에서는 스트링을 넣었는데 이번 센 예제에서는 포인트를 넣습니다. 먼저 P1, P2, P3 이렇게 포인트 3개를 만들어요. P1은 3,4, P2는 1,2, P3도 1,2. 그런 다음에 포인트에다가 P1, P2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셋에 P3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P3를 애드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먼저 결과를 보면 지금 이게 false잖아요. 포인트에 컨테인즈 P3 하면은 이 포인트 셋에 P3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P2랑 P3를 지금 얘가 같은 걸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3를 또 애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출력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3,4, 1,2, 1,2 P1, 2, 3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셋은 포인트 셋이 지금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P2와 P3가 다 포인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들어갔네 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래 제가 이제 P2 equals P3라는 거를 출력을 해봤고 또 P2 해시 코드랑 P3 해시 코드를 같이 출력을 해봤어요. 근데 P2 equals P3 하니까 false. 지금 P2랑 P3랑 같지 않은 걸로 나오고요. 또 P2 해시 코드랑 P3 해시 코드를 출력하니까 해시 코드도 서로 또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스트링을 넣을 때는 이 두 개의 스트링이 같냐 다르냐,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에 equals를 통해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인데 이 지금 셋에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판단하려면, 중복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판단하려면 두 점이 같냐 안 같냐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니까 이 포인트가 같냐 안 같냐는 우리가 정의해 줘야 돼요. 일단 보면은 제일 좀 합리적인 방법은 x 값하고 y 값이 모두 같을 때, 그쵸? x 값도 같고 y 값도 같으면은 두 점은 같은 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equals를 한번 구현을 하겠습니다. 포인트에서요, Alt S, 먼저 여기서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걸로 할게요. 오버라이드 하는 걸로 해보면 equals를 구현해야 되는데, equals랑 해시코드는 항상 같이 구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구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곧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시코드 일단 놔두고, equals 보면은 equals를 지금 현재 내 점하고 이 지금 인자로 들어오는 이 점하고 같은 점이면 리턴 true를 해주고 다른 점이면 false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equals 메소드는 이 안에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가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equals가 fals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을 판단하는 인스턴스 오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인트 타입이면, 그쵸? 포인트 타입이면 이 들어온 포인트, 어더는 포인트 obj, 그쵸? 이렇게 해갖고 만약 obj가 포인트 타입이라면 obj를 포인트로 형변화를 해서 어더라는 포인트에 담습니다. 그러면 요 어더 포인트랑 내 포인트랑 같으면 return true, 다르면 fal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return this.x equal get x, 그쵸? 그 다음 this.y equal get y, 이렇게 하면 여기 end니까 둘 중에 둘 다 같으면 return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false, 이렇게 될 거고, true가 안 되면 여기서는 return false, 이렇게 되겠죠. 불린을 equals를 이렇게 구현하고 나면 아까 set를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엔 요거 equals 했을 때 이제 true로 바뀌었죠. 그쵸? true로 바뀌었는데 해시 코드는 여전히 값이 다르죠.